우리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매년 가을이면 펼쳐지는 우리 지역의 역사 문화 축제, 백제문화제가 올해도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1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충청은 오늘에서 백제문화제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무령왕의 장례 행렬을 재현한 무령왕의 길, 그 뒷이야기와 함께 무령왕의 업적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 분씩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백제문화제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이 무령왕의 길을 연출한 연출 윤민훈입니다. 현재 이 손수라는 극단을 이끌고 있고요. 이 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 문화를 예술을 연출하고 있는 연출가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또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공주대학교 역사박물관의 이현숙 학예연구실장입니다. 저는 백제고고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백제문화제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응원하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백제문화제가 올해로 벌써 71회를 맞았습니다. 1955년에 시작을 해서 70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축제인데 그중에서도요, 대표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무령왕의 길, 지난 2023년 첫 선을 보인 후 3년째인데, 자, 연출가 윤민우님, 무령왕의 길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 백제 중흥을 이끌었던 무령왕의 장례 행렬과 그리고 아들인 이 성왕의 즉위식을 재구성한 프로그램이고요. 네. 이 무령왕 장례 1500년을 기념해서 잘 알려지지 않는 그 당시의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알리고자 기획되었고, 이 장례라고 하면 보통적으로 슬프고 무거운 분위기를 생각하실 텐데, 그렇죠. 이 무령왕의 길은 엄숙하지만 그 안에서 이 화려한 가무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꿈꾸는 이 꿈과 희망을 표현하고자 한 작품이고요. 꿈과 희망도 담은. 예. 네. 그리고 이 공산성 성안마을에서부터 이 연문광장까지 이 무령왕 조문 퍼포먼스와 그리고 장례 행렬 그리고 성왕의 즉위식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1500년 전 웅진 시대 백제 왕의 상장례 문화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자리가 실제 펼쳐진 건데요. 연출가님,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순서가 또 있다고요? 예. 이 전문가들의 고증과 저희의 연구를 통해서 작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의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는데 네. 혹시 이 상대점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상대점이요? 네, 그게 뭔가요? 이 상대점은 이 왕의 사망을 확인한 후에 이것을 공표하는 세 글자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장례 전에 이 왕의 혼을 부르기 위해서 이 왕의 웃옷을 들고 북쪽을 향해서 대왕이 붕어하셨다를 3번 외치는 것을 이 상대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작년에 무령왕의 길에서는 이 장례를 시작으로 포문이 열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왕의 붕어 직후 이 상대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게 되었거든요. 이 기록에 따르면 그 신하가 왕의 옷을 들고 이 지붕 가운데로 올라가서 이 왕의 죽음을 모두에게 알리면서 시작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점을 이번에 연출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장례의 좀 더 웅장함과 이 장엄함을 더 표현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 이제 함께 하셨던 분들은 마치 이제 조문객이 된 듯 왕의 죽음을 함께 애도하면서 장례 행렬을 생생하게 지켜보셨을 텐데, 이현숙 학예실장님께서도 현장에서 이제 무령왕의 길 함께 하셨습니까? 네, 저도 감명 깊게 잘 보면서 이렇게 유심히 관찰을 해봤습니다. 봤는데 우선 일반적으로 많은 축제에서의 어떤 공간들은 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어떤 생활 문화나 이렇게 단편적인 그런 거를 축제의 장에서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무령왕의 길은 백제의 왕성이었던 왕궁이 있었던 왕성 공산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령왕릉의 무덤길로 가는 연문광장으로까지 축제의 장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역사의 장인 그 유적지가 역사의 퍼포먼스 장이 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연출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원래 관람객들은
타자화돼서 이렇게 관람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일방적으로 보는 게 네네. 대부분이죠. 네. 그런데 이 무령왕의 길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조문객도 되고 성왕의 즉위식을 축하하는 마음을 갖는 이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람객을 백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멋진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 15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제 무령왕을 기억하고 마지막 길을 재현한다는 건 그만큼 무령왕이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무령왕이 꽃피운 업적을 영상을 통해 잠깐 만나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보신 것처럼 백제의 역사에서 무령왕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무령왕. 이현숙 학예실장님은 백제사, 고고 백제사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백제고고화. 네. 무령왕이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이유를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무령왕의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제 문헌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앞에 영상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네. 크게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민정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력 회복을 위한 노력,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외교류를 통한 동아시아에서의 어떤 국가 중흥인데 애민정신의 경우는 가뭄이 들었을 때 창고를 열어서 백성을 구휼한다거나 아니면 제방을 쌓고 그렇게 해서 유식자들 돌아다니는 이제 땅이 없거나 이런 백성들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안정화를 기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국력 회복은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게 된 이유는 결국 고구려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한성 백제가 국가기관이 흔들리고 무너진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 네네네. 네. 그래서 국력 회복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구려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어떤 양나라에다가 누파, 구려, 갱이 강국 이제 여러 차례 고구려를 공격해서 비로소 다시 강국이 되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력 회복을 완벽하게 이뤄내고 또 하나는 대외 교류를 통한 동아시아 문물 교류의 허브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외에다가 유교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물을 전해주고 또 중국 양나라로부터 다양한 문물을 받아들이는 보면은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무령왕이 지석이 있는데 여기서 영동대장군은 양나라가 무령왕한테 내린 작호입니다. 그래서 무령왕대에 이르러서 어려운 시기에 웅진으로 천도했지만 웅진으로 와서 무령왕대에는 국가 중흥을 이뤄내고 동아시아 고대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문화의 허브가 되는 그것을 이뤄낸 왕입니다. 네. 예. 안팎으로 백제를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시 일어서게 만든 중흥의 군주 무령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령왕의 이 삶과 업적을 다시 한번 기리는 자리가 또 백제문화재 무령왕의 길을 통해 마련이 된 것입니다. 유민훈 연출가님, 무령왕의 길 연출하시면서요, 특히 좀 정성을 기울이셨던 부분 뭐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모든 장면을 관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다 신경은 썼고요. 예. 예, 그 중에서 뭐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마지막에 상여를 안치하고 네. 왕족 모두가 거기서 이렇게 절을 하는 장면이 조금 생각이 나는데 예, 예. 아버지에게 드리는 이 마지막 인사였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이 왕족이라는 직위에 상관없이 그 하나하나의 사람으로서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선대왕에게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로서 이 아버지의 상을 치르면서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이 마음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문 과정에서도 이 왕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사죠. 대사들이 네네. 있는데 이 왕으로서 보는 무령왕이 아니라 가장 최측근이고 가족으로서의 왕을 봤을 때는 어떤 말들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까 아버지, 뭐 할아버지, 뭐 아버님 등 같은 지칭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런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 배우들과 이 연습하는데 가장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무령왕을 이야기할 때요 빠질 수 없는 것이 무령왕릉입니다. 이현숙 학예실장이 백제사 네. 전공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고분을 또 네. 중심으로 전공을 하셨다고 네, 네. 들었습니다. 무령왕릉이요 역사상 정말 큰 의미가 네. 있는 그런 무덤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구려의 장군총 다녀오셨죠. 그리고 뭐 신라의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아주 엄청나게 화려한 유물과 유구의 구주를 크고, 네. 크고 이런 걸 알 수 있지만 정확한 거는 그게 정확하게 누구의 무덤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네. 뭐 쓰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시기는 알 수 있지만 네. 하지만 무령왕릉은 정확하게 내가 누구다라는 이름표와 같은 지석이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년 62세 개묘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백제 왕의 이름과 언제 돌아가셨는지 이거를 명확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대사에서 정확하게 그 시기와 역사적 인물을 매칭할 수 있는 유일한 고분입니다. 유일하다. 네네. 네. 그것으로서도 가치가 뛰어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도굴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공주에 엄청나게 많은 1000기가 넘는 무덤이 도굴이 됐습니다. 예. 도굴이 됐는데 무령왕릉 앞에 있는 육후전축류도 도굴이 됐습니다. 바로 앞까지. 예, 바로 됐군요. 앞에도. 네. 근데 무령왕릉만 유일하게 도굴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1971년에 우리 연구자들의 손에 의해서 발굴이 된 거죠. 근데 그 발굴된 내용 자체도 도굴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장을 했는지 예를 들면 지석에 무령왕을 먼저 매장을 하고 그 다음에 무령왕비가 돌아가셔서 무령왕비를 다시 매장을 하는 이런 이렇게 추가로 문을 열어서 추가장을 하는 이런 형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에 부족한 백제시대 사람들의 상장 의례 이 과정을 무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예.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도굴이 겁니다.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또 다 가능했던 그렇죠. 거였군요. 예. 무려 1500년 전에 있었던 장례식을 재현하는 거다 보니까요. 연출가님, 어려운 점이 분명히 또 많았을 것 같거든요. 어땠나요? 어려운 점들. 이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이 1500년 전에 이 역사적 사실을 솔직히 제대로 복원한다라는 게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뭐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뭐 의상이나 소품 그리고 뭐 음악 그리고 의식 절차 등 같은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고증과 이 자료를 토대로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네. 막상 들어가 보니까는 이 장례에 대한 자료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 23년도에 이 무령왕의 길이 첫 회의를 할 때는 이 한국 최초로 이 백제 왕의 장례에 관련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자료는 더 이렇게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주시 쪽에서 이 상 장례를 연구하는 용역을 의뢰하셔서 이 백제 그리고 중국, 일본의 이 장례 문화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셨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이렇게 재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연구와 고증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매년 더 풍성해지고 있는 무령왕의 길 프로그램,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학예 실장님, 무령왕 서거가 이제 1500년이 지났지만 연구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연구는 어떻습니까? 무령왕을 비롯한 백제에 대한 연구는 이제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는 일단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500년 발굴 50주년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을 재해석하는 그리고 그걸 전시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요. 네. 또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는 이제 부연문화유산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데 무령왕릉 주변에 있는 무덤들이 일제강점기에 발굴이 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서 새롭게 고증하는 그런 네네.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운동으로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무령왕 국제 네트워크 협의회를 시민들이요? 결성을 해서 공주에서는 그 협의회를 통해서 민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제 가가라시마를 교류하고 그쪽에서도 일본에서도 백제문화제 때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서 무령왕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무령왕에 대한 어떤 연구도 시민 민간 단체에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들이 계속되고 네네. 있군요. 예.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무령왕 장례 행렬 그리고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백제 역사 이야기까지 함께 이 시간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한 재현을 넘어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만나고 함께 참여해 볼 수 있었던 무령왕의 길 따라가 봤는데요. 충청 오늘이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축제는 끝났어도 백제의 숨결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공주에서 백제를 만나보시는 것 어떨까요? 충청 오늘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하루하루 담아 전해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